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인 시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집안에서 책을 읽다. 내 인생의 서재.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책을 읽은 자리에 역사가 있다. 나에게도 책을 읽은 공간의 개인사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나만을 위한 방이 없었다. 고등학생 시절까지는 동생과 방을 나누어 썼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나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 강북의 약수동에 있던 옛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건물의 3층에 내 방이 있었다. 그 방은 나에게 주어진 최초의 서재였다. 그곳에서 나는 대학 시절 4년을 책을 읽으며 보냈다. 창문으로는 멀리 남산과 장춘당 공원이 보였다. 그 방에서 책을 읽다가 답답하면 옥상으로 올라가 평상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 후 강남의 논현동에 새로 지은 2층 집으로 이사를 했다. 누나가 2층에서 제일 큰 방을 차지했고 계단 옆에 작은 방이 내 차지가 되었다. 나는 대학원 시절을 그 방에서 보냈다. 책을 읽다가 심심하면 2층 베란다에 나와 심호흡을 하고 언덕 위에 남아있는 메마른 빈터와 다른 집들을 바라보곤 했다. 누나가 결혼해서 집을 떠난 이후 누나가 쓰던 큰 방이 나의 방이 되었다. 큰 방을 옷장으로 가로막아 자는 곳과 책 읽는 곳을 구분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침실과 구별되는 서재를 처음 갖게 되었다. (1980년대) 프랑스 유학 시절 처음에는 서재가 없었다. 좁은 기숙사 방이 답답해 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파리 14구 주르단 거리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서 3년을 살고 나와 파리 서쪽 교회 세르브 리브 고시에 있는 3층 집의 다락층으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 커다란 거실을 서재로 쓰면서 봄, 여름, 가을 세 계절 동안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런데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서 그 집은 추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 되었다. 겨울의 추위와 주인 할머니의 이상한 전기요금 계산법 때문에 나는 결국 그 집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간 곳이 파리 남쪽 교회 오를리 공항에서 멀지 않은 그리니 상트르라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였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단지의 높은 쪽에 위치했고 12층 아파트의 12층에 살았기 때문에 전망이 좋았다. 그곳에서도 가장 큰 공간인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다. 벽의 한쪽 면을 책장으로 두르고 베란다로 나가는 미닫이 유리문 앞에 책상을 배치했다. 책을 읽고 논문을 쓰다가 고개를 들면 창밖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볼 수 있었다. 비와 눈이 내리는 것도 바라보았으며 지는 저녁 햇살을 느끼기도 했다. 그곳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23년 전의 일이다. 나는 지금도 그 아파트의 정만 좋은 서재가 그립다. 서울에 돌아와서도 아파트에 살았다. 처음에는 선산동에 살다가 잠원동으로 이사했다. 많은 책들을 펼쳐놓기 위해 아파트에서 가장 큰 방인 안방을 서재로 만들었다. 유리창이 있는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3면의 벽에 천장까지 닿는 서가를 설치하고 거기에 파리에서 가지고 온 책들을 분류해 배치했다. 책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러다가 책이 가득 찬 방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헛도는 삶이 지루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서울 생활 13년 끝에 다시 파리로 떠났다. 가지고 있던 책은 모두 상자에 넣어 저같이 빈 방에 보관하고 최소한의 책만 가지고 떠났다. 파리에 도착해 집을 찾다가 우여곡절 끝에 16호 파시의 6층 아파트 1층에 살게 되었다. 그 아파트의 입구로 들어오면 왼쪽에 승강기가 있고 그 옆이 바로 내가 살던 집이었다.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의 작은 방이 나의 서재가 되었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정원이 있었는데 내 아담한 서재의 유리창을 통해 그 앞마당이 보였고 마당 너머로 다른 건물 정원의 나무가 보였으며 건너편 건물 돌벽을 덮고 있는 담쟁이 덩굴도 보였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며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도 보였다. 햇빛이 드는 집을 찾기 어려운 파리의 주택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런 서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행운 가운데 하나다. 나는 그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책을 쓰며 아침 저녁으로 요가와 명상을 했다. 매일 아침 그 방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앞에서 글을 썼다. 오후에는 파리 시내를 하염없이 걸어 다녔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밤마다 그 서재에서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들었다. 그곳에는 3개의 책꽂이만 있었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등을 기대고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긴 의자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CD 플레이어가 있었다. 거실, 식당, 화장실 등 다른 생활 공간으로부터 멀리 분리되어 있는 그 서재에서 나는 바깥 세상의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읽고 쓰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혼자 명상을 하다 보면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조용한 밤이면 깊은 동굴 속 같기도 했고 신비한 우주 공간을 떠다니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는 잠원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 서재를 만들었다. 거실 입구의 문을 닫아 다른 공간과 차단시켰지만 파리의 서재에서와 같은 바깥 세상과 분리된 고요함은 다시 맛볼 수 없었다. 파리의 서재에 있던 책상과 의자, 책과 소품들이 있어 그 분위기를 조금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벽의 3면에 책꽂이를 설치하고 파리에서 배로 붙인 책들을 며칠에 걸쳐 분류해서 책꽂이에 집어넣는 작업을 했다. 그러다가 파리로 떠날 때 처갓집에 두고 간 책들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을 미루다가 드디어 몇 주일 전에 원으로 삼가 한옥 안방에 갇혀있던 책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햇빛을 쏘인 다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책들에는 습기가 머물러 있었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빛이 바랜 나의 과거가 스며들어 있었다. 카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와 에밀 디르켐 등 고전 사회학자들의 저서와 연구서들, 알랭 투렌과 피에르 부르디에와 미셀 크로지에와 레몽 부동 등 현대 프랑스 사회학자들의 저서들, 가장 친한 친구였다가 적이 된 장폴 사르트르와 레몽 아롱의 저서들, 사회학 이론과 사회운동에 관한 책들, 시민운동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들이 종이 상자에서 마술처럼 술술 쏟아져 나왔다. 그 책들 가운데 일부는 파리에서 유학 시절 보던 것들이었으니 파리를 떠나 르아브르에서 배를 타고 인도양과 필리핀 앞바다를 지나 부산에 도착해서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올라온 책들이었다. 종이 상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집으로 가지고 갈 책, 버릴 책, 다시 놓아두고 갈 책으로 분류했다. 며칠 동안 한옥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그 책을 한 권씩 꺼내들어 표지를 닫고 책장을 스르륵 넘겨 책의 페이지들이 숨을 쉬게 하는데 한 권 한 권 책을 꺼내들 때마다 그 책을 읽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어떤 책은 천천히 들여다보며 표지를 어루만지기도 했고 다른 책은 펼쳐들고 줄진 부분을 다시 읽어보기도 했다. 어떤 책에서는 친구가 보낸 엽서가 나왔고 다른 책에서는 편지가 나왔으며 또 다른 책에서는 10만원짜리 수표가 세상 나오기도 했다. 책가피에는 습기와 더불어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잠자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은 책 속에서 죽지 않고 오랜 세월 끈질기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된 책을 다시 만나는 것은 단지 책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다시 만나는 일이었다. 서울 생활을 단절적으로 청산하고 파리로 떠나던 그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다. 이제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며 처박아 두고 간 책들을 더위 속에서 다시 손에 드는 일은 사라지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과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 집으로 가지고 갈 책은 전체의 5분의 1 정도의 양이었는데 작은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 책들을 집으로 가지고 와 파리에서 가지고 온 책들과 합쳐 하나의 서재 속에 공존하게 하는 일은 단절되었던 서울 생활과 파리 생활, 서울의 나와 파리의 나를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자 정신이 혼란스러웠으며 며칠 동안 몸과 마음이 아팠다. 분리되어 따로 있던 책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지 몇 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스키찬 집에서 가지고 온 책들 가운데 기영도의 시집을 펼쳤는데 우연히 이런 구절이 나왔다. 내가 살아온 것은 거의 기적적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곰팡이 피어 나는 어둡고 축축한 세계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질서. 나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펼쳐볼 것인가. 요즘 서재에 들어서면 과거에서 돌아온 책들이 나에게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동안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이제 나를 꺼내 읽어줘. 책들의 아우성에 나는 마음이 변치 못하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저녁마다 다시 돌아온 책들을 바라보며 이 책 저 책을 꺼내 읽는다. 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책인 시공 정수복 작가님의 제2부 집안에서 책을 읽다 내 인생의 서재편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책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